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인권강사 이화윤입니다. 네, 상시노인복지관 어르신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인권의 개념에 대한 교육을 1차 했었는데요.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어떠셨나요? 조금 인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권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인권 감수성, 인권에 있어서 인권 감수성이란 가장 실천적으로 우리가 아시고 그리고 실천에 옮겨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회째로는 인권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인권 감수성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알고 계신 어르신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습의 시간으로 이 인권 감수성이 우리가 어떨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권 감수성에서도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인권 감수성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는 그 인권 감수성도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뭘 갖고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저희가 인권에 대한 이 교육도 들으시는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르신들, 인권 감수성, 요즘은 감수성, 무슨 감수성이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테고요. 아마 또 간혹 폭력 감수성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폭력 감수성은 또 뭐냐면, 폭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는 그런 것들조차도 안 된다. 그런 것도 상대방 누군가에게 굉장히 고통이 되는 거니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 사회가 되지 않고 괴롭힘을 서로하지 않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폭력 감수성이 높아야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힘든 거기 때문에 하지 맙시다 하고 우리가 좀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거에 다 감수성이 붙어요. 그래서 인권에도 감수성이 붙고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잘 생각해보고, 이것이 인권 관점에서 제대로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인권 침해라니까?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그럼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돼?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 다시 한번 이거를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능력,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리 인권 감수성 개념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인권 감수성, 인권 플러스 감수성이에요. 이 인권과 우리 감수성 합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이제 경험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어떤 것들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이러고 정말 원치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어떤 자극이나 사건에 대해서 그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이건 인권적인 거야, 이건 인권적이지 않은 거야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권에 부합하는지 우리가 적용해 가면서 이 정도면 이거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없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변화돼야 해. 이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게 우리가 인권을 침해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 돼. 편견이 있어서는 안 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감수성 높게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인권 감수성의 좀 더 세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권 감수성이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 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
것이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런 그림 있는 거 우리 주차하실 때 많이 보시잖아요. 자, 여기가 맞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에요. 지금 급해가지고 주차장 막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지금 꽉꽉 차고요. 요 자리만 몇 개 비어 있어요. 어르신들, 그러실 때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이런 경험들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공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세 가지 예를 이렇게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갖다 댄다. 아, 이거 아닌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잠깐이니까 어때? 뭐 잠깐 뭐라 하고 볼일 보고 나오면 뭐 이거 비어있는데 텅텅 비어있는데 오면 저 옆에 비어있는데 나 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야 하고 다른 데로 주차 자리가 있는지 체험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어느 쪽이실까요? 네, 물론 3번이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요, 저도 고백을 하는데 살짝 요럴 때 있잖아요. 갈등을 해요. 너무 급할 때는 아, 그냥 이렇게 우선 대놓고 가보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하면 아무리 급하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혹시라도 이용을 하게 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나 비워둬야 하는 그런 자리다라고 우리가 정말 늘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이런 고민 없이 3번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는데 나는 굉장히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야. 나는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 하시지만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경우들을 맞닥뜨리거나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나 다시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요, 인권 감수성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상황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상구에 지금 그림이 되어 있고, 건널목에, 횡단보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요거는 우수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비상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남녀가 같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널목 이렇게 신호등 있는데도 남녀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떠신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남자일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그림들이 비상구에도 아니면 뭐 건널목에도 또 여러 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표시가 되어 있었던 이 표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로 계속 지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왜, 그 비상구를 가는 건 남자만 가는 거야? 여자는 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됐었고요. 우리가 정말 인간이 사람으로서의 똑같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면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저게 이제 여기 엘리베이터 승강기에 붙어있는 이제 픽토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런 건데요. 저기 보시면 그게 무엇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걸까요? 네. 승강기에 아이를 데리고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하고 갈 수도 있고 남성이 데리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저기에는 저렇게 여성이라고 예측되어지는 그런 픽토그램 아이와 함께 그려져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눈치채시고 또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들이 요 안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조금씩 이런 것들도 바꿔가자 이렇게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여성과 남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우리가 성평등 관점도 이제 많은 우리 인권감수성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이런 감수성이 낮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고 한번 이렇게 다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나 더 보시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 보통 호텔 프런트나 공항에 이제 예약하는 이런 곳의 픽토그램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네, 여기 지금 전화로 예약을 받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아요? 여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앞에 서가지고 예약을 하는 사람, 업무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하는 사람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렇죠? 남성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이것도 일종의 그런 어떤 이런 예약을 받고 이런 데는 주로 여성들이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살짝 드러낸 이제 그런 픽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 옆에 회의실에 대한 픽토그램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저기서는 어떤 우리 인공 감수성을 한번 발휘해 보셔서 저기에서는 어떤 감수성이 약간 부족할 것 같으신가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찾아보시면. 네, 어르신들이 찾으셨을 것 같아요, 금방. 그렇죠? 지금 저기에도 보면 회의를 하고 있는 이게 참석하고 있는 들이 누구일 것이다. 남성처럼 보이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회의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좀 뭔가 차별적인 것들이 우리 곳곳에 남아 있어서 좀 감수성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인권 감수성에도 인권 감수성을 구성하는 4가지의 심리적 과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인권이라는 건 우리가 인권 옹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차별을 받거나 아니면 침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은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침해를 받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활동가들, 주로 우리가 인권 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고 제대로 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권을 옹호하는 그런 행동가로서 활동을 하려면 또는 그런 행동을 하려면 이렇게 심리적 과정의 요소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중요한 인권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인권 관련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해석하는 그런 이제 감수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요소는 판단력이에요. 이것이 인권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 세 번째는요, 동기화입니다. 정말 이거의 인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권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 네 번째는요, 옹호 행동과 관련된 어떤 실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것들이 인권 감수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심리적 과정 요소라는 거 4개를 이해만 하셔도 우리가 인권 감수성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이론적이고 약간 지루했던 거 조금 이제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우리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인권 감수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이제 인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저기 그림 중에 살색 크레파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들 이 과정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전에 우리가 저 크레파스 이름이 처음에는 뭐였냐면 살색이었어요. 살색. 그랬다가 살색이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외국인 사람들이 보면서 살색이요? 나는 살색이 까만데 그러면 나는 살색이라고 하면 검은색을 써야 되나 이렇게 문제가 제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감수성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그럼 이거는 살색이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고치자.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무슨 색으로 바꿨냐면 살구색 이렇게 이제 바꿨어요. 그랬다가 또 연주황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우리 명칭이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연주황색, 살구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그것이 차별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가 이게 이제 잘못된 거라고 이해하지 못해서 차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불평이 문제라고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인권 감수성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우리 인권에 대한 걸 한번 다시 돌아보신다면 여러분은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감수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다면 인권을 다시 돌아보셔서 인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인권은 나비이다.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이다. 네, 참 멋있게 인권 감수성이 높은 그런 인권에 대한 정리를 해석을 하셨어요. 두 번째, 인권은 부두이다. 왜냐하면 하나로는 부족해. 바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우리가 이제 인권 침해가 생겼을 때 사실 인권이라는 거 혼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충돌할 수 있다. 인권이라는 것이 누구의 인권만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충돌하는 것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안 되는 부족한, 그래서 부두와 같은 거다.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이다. 하나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권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인권은 기차다. 네, 이거 이제 학생들이 또 하기도 한 건데요. 왜냐하면 기차가 혼자서 굴러갈 수 없다. 우리가 같이 함께 바퀴들이 움직여야 기차가 해선하지 않고 잘 갈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건 누구 한 사람만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권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인권은 무엇일까요? 아까 구두와 같은 맥락으로 어떤 분은 함께 해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한 켤레로는 우리가 양말이 제일 역할을 못해서 인권은 양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켤레로는 안 되고 두 켤레가 늘 있어야 이게 제대로 양말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 두 가지에 있는 거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줘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인권은 꽃일 것인가? 나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권은 방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 인권 방패 맞는 것 같아. 왜일까요? 네. 자, 맞습니다. 인권은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름답기 때문이다. 인권은 방패다. 인권은 우리가 잘못된 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늘 인권은 무엇이다? 그러면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또 다른 인권의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면 바로 인권의 기본 관점이 다양성을 존중해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인권의 기본 관점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기본은 출발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성은 이래야 돼.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 단정해야 돼. 정숙해야 돼. 여자다워야 돼. 이런 것들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면 남성들도 차별을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남성의 차별은 뭐가 있을까요? 남성들도 강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성은 이렇게 이래야 되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예, 뭐 씩씩해야 돼. 남성들은 힘이 좋아야 돼. 남성들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 어떤 이렇게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이런 어떤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서로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권의 기초는요, 이런 다른 점들을, 상대방과 나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차별을 얘기하면서 하는 게 평등이거든요. 평등. 혹시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보신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제가 늘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평등은 우리가 똑같이 누구도 조금 더하거나 덜함이 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회의 평등도 있고 결과의 평등도 있고 이렇게 평등 다양하게 있는데 한번 이쪽 그림과 저쪽의 평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키가 큰 사람, 중간 정도의 사람,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지금 야구를 봐야지 되는데 너무 패스가
높아서 이제 못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이고 그러면 되나 잘 똑같이 다 보세요 하고 똑같은 이렇게 높이에 이렇게 이제 발판을 갖다 줬습니다. 똑같이 갖다 줬어요. 기회를 똑같이 줬어요. 자, 평등한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가요? 이 평등은 정말 필요한 평등인가요?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은 좀 없어도 돼. 키가 아주 작은 사람보다 더 높은 걸 해줘야 똑같이 볼 수 있잖아. 그게 바로 정의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모든 평등이 다 정의롭지는 않다. 정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평등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 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노인에 대한 인권 감수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인권 감수성을 하면서 배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면 노인 인권 감수성은 역시 누구가 주인이에요? 노인. 노인을 배려하고 그 노인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이해해서 사실 그에 맞게끔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노인 인권의 현 주소는 정말 이렇게 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굉장히 침해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진짜 그 OECD 국가 중에서 빈곤율이 제일 낮은 쪽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 자살률도 높은 그런 약간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우리나라의 통계가 있어요. 또 정말 이제 혐오적인 세대 간의 갈등 해가지고 서로 젊은 사람이 문제야 아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왕년에는 말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 또 라떼는이 나왔어. 우리 부장 또 라떼가 나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잔소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막 서로가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갈등이 깊어져가는 어떤 혐오적인 이런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우리 현재 현 주소가. 그리고 노인 학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생겼냐? 놀랍게도 가족이다. 가족 중에서도 아들이다. 이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에는 노인 학대에 관련된 우리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소외예요, 소외. 우리나라의 독거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사별로 인한 독거 노인이 계시는가 하면 요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또 사회적인 어떤 문제들 때문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황혼 이혼으로 인한 독거 노인이 계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독거 노인의 수도 늘어나는데 그 독거 노인들이 빈곤하고 외롭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취약한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노인복지가 많이 좋아져서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맞춤 돌봄 서비스도 해드리기도 하고요. 정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밑반찬 서비스도 해드리고 다양하게 하고 있지만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노인복지 정책은 조금 더 세분화되고 세밀하게 더 연구되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병입니다. 어르신들 어떠세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미국에 비하면 또 특히 잘 돼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건강보험이 잘 되어져 있어서 아주 큰 질병, 4대 질병 같은 거, 예를 들어 심장병,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큰 돈이 들지 않도록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좋아졌나요? 의외로 여기에 또 뭔가 그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금 건강보험 시스템에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분들에게도 뭔가 하나만 있으면 뭐 부양 그런 게 있다면 해당이 되지 않는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 조금 바뀌어가지고 부양을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소득이 있다면 뭐 이제 지역가입자들도 굉장히 돈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시스템들도 좀 더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확대해야 된다. 복지 차원으로. 근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굉장히 많이 노인 인권을 침해하는 제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노인 인권 침해로 중요한 것이 바로 연령 차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다양한 노인인권 침해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빈곤과 고용 문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제가 우리 노인인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누구실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폐지를 주는 많은 노인들, 노인인구 중에 거의 0.9% 10%나 되는 노인들이 계시다. 이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까? 먹고 살기, 사는 게 위해서. 사실 이게 정말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러시기도 하세요. 제가 한번 인공교육을 할 때 이 설명을 드렸더니 아이고 강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퀴즈 주는 분들도요. 이렇게 부자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진짜 부자이신데도 이렇게 힘들게 퀴즈를 주고 계실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물론 어느 정도의 뭐 경제적인 부분이 되어 있으신데도 내가 일할 수 있는데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이런 분들 외에도 우리 노인들의 빈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 문제가 우리나라 노인 인권의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몇 살까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자, 몇 살까지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 73세까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요즘 뭐 우리 65세 기준이 되어 있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지금 바꾸자고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길게 돈을 많이 받지는 않아도 나는 더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여기서도 보면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65세 이상이 30%고요. 60세 이상은 40%인 것으로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또 노후 준비에 관련된 교육을 좀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족 체계 또는 사회 체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지금 만 65세 가기 직전이라 이제 곧 다 이제 우리 노인의 이제 그 분야에 다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녀와 그리고 부모를 부양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요새 뭐 부동산이 엄청 올라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노후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반면에요. 정말 그런 그 부동산을 가질 만한 여력이 전혀 없이 아직도 단칸방에서 또는 아주 정말 그 고시원 같은 그런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거나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일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이 고용 문제가 사실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네, 안 되겠는데요. 나이가 좀 많으세요. 아,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면 더 막히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노인인력개발원, 우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엄청 이제 노력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이름도 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만들고 거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은 재능 기부하세요. 그럼 하다못해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또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조금 더 일하고 돈도 조금 더 받고 싶어. 이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바람이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차 그 노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은요, 노년기가 되어서 시작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준비가 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침해를 받는 게 연령에 기준한 직접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요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한번 연령 차별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라도 잘 자라서 훌륭한 열심히 지금 연애기가 아니야. 드디어 졸업이다. 좋은 직장 가려면 자격증도 많아야지. 이력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서 신입사원을 뽑는 건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과 일할 수 있겠어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힘을 내야지. 이렇게 작은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겠어요?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아서 승진이 힘들겠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명퇴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일 하실 체력이 있으세요?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좀 해주시죠. 회사 부족하게 연령대야 어쩔 수 없네요. 나이가 중요한가요? 일만 잘하면 되죠. 우리 회사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보다 능력이 중요하죠. 나이를 지우니까 보였네요. 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말 다 같이 이 연령뿐만이 아니라 이런 차별과 편견들을 좀 더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 점차 줄여가는 그런 실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연령 차별은 노인 혐오하고 연계가 되죠. 뭐 정말 이거는 아주 심각한 인권 침해이기도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틀딱춤, 할매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 할매미라는 말이 있어?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틀딱춤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네. 예, 저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노인분들이 왜 이제 틀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거리는 잔소리를 한다,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혐오 표현으로 틀딱춤이라고 얘기했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지하철 같은 데서 옆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거 막 시끄럽다는 얘기처럼 그래갖고 이렇게 할매미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떼는 말이야, 꼰대 또 얘기 나와야지. 이렇게 우리 그 노인들에 대한 어떤 침해, 그다음에 차별, 이제 이런 것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차별인 거죠. 저는 이런 것도 봤어요. 제가 한번 종로에 있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커피숍 매를 갔습니다. 유명한 뭐 땡땡 커피숍을 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네,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쪽으로 가서 좀 앉았습니다.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좀 헛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르신이 저희가 이제 오후에 한 4시쯤 갔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거기 와서 앉아 계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직원이 와서 어르신에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셨으니 차를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중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거기 계셨던 어르신께서 아까 우리 시켜 먹었는데 뭘 또 시키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래 계셨어요. 여기 이제 사람들의 이제 대이동이 많은 곳이라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얘기는
커피를 한 번 더 시켜서 드시든지 아니면 나가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좀 기분이 나쁘셨죠.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뭐냐 이게 차별하는 거냐 뭐냐. 이 노인들은 뭐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냐. 저 젊은 사람들도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아까 저기 앉아있는 저 학생도 와서 공부까지 하더만 노트북 빼놓고 아침부터 하고 지금까지 있는데 왜 그래 보고만 그러냐. 그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엄청 화가 나셔가지고요. 결국에는 매니저분이 오셔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수습이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약간 그 뭐 좀 너무 이렇게 얘기가 좀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 누구 쪽의 이야기가 어느 쪽이 침해를 받았는지 살짝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노인 쪽으로 편을 좀 들고 싶은 거죠. 어르신들이라고 노인이라고 알게 모르게 당하는 우리의 이제 이런 차별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연금을 타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타면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연금을 타면서 사실 이제 이 어르신들이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사실 이제 다 돈 내는 거 받는 건데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노인들이 무슨 벼슬이나 된 것처럼 니네들이 젊어봤어 나는 젊어도 갖고 늙어도 봤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니네 늙어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린 것들이 말이야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노인들이 얘기를 하는데 막 이런 것들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는 저는 양쪽에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바로 어느 쪽의 인권이 더 중요한지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갈등의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배려한다면 아마 정말 이렇게 노인 혐오적인 차별적인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내가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기 때문에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배려하는, 존중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국에 이 노인 차별 없는 세상은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지하철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라. 노인이 왔는데도 일어나지도 않는다. 뭐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 다 앉는 자리인데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앞에 말이야 이렇게 노인네가 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말이야 휴대전화만 보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말이야 막 또 이러면서 일어나기를 강요하는 거죠. 저는 양쪽에 다 그런 부분들을 상황들을 잘 판단해요. 그래서 인권적으로 감수성이 높은 그런 우리의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노인의 소외 문제는 사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의 증가로 인한 빈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로 사실 더 많은 그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소외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차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길게 다루지는 못하고 연령 차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독거노인 외로움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심도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누구의 문제예요? 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기 위해서는 우리 내 권리 주장 그다음에 또 상대방의 인권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 감수성 높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넘어간 영상은요 자원봉사 하시는 어르신들의 영상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소외되시고 그리고 또는 이제 차별적인 어떤 노인 연령 차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 하시고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노인으로서 어른으로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지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봉사하시면서 새롭게 노인으로서의 정말 제대로 된 이제 그런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노인 인권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굉장히 뭐 어렵고 힘들고 저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높은 우리 사랑채 어르신들 되시기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